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 아빠입니다.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 등을 통해 정말 열심히 해서 드디어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받을 사람은 배당을 받고 점유자들은 해당 물건에 대해 순순히 명도를 하고 나간다면 정말 경매가 쉽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명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14에서는 명도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실생활에서 무언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소송을 한다면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명도 단계에서도 이 내용 증명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거 자료도 되지만 점유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증거로 남기고 싶은 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된 원인과 현재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도 해주고 언제까지 이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예의를 갖추어 쓰는 것입니다. 단 향후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과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목은 명도 이행 촉구 등 공적인 제목으로 쓰시고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낙찰받은 집의 주소와 점유자의 이름과 같게 해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여럿이면 각각을 수신자로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낙찰자의 이름과 주소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같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려면 동일 내용으로 3통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일부는 보내는 사람에게 주고 일부는 받는 사람에게 발송하고 일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 인터넷으로도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 있고 www.epost.go.kr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인도 명령입니다. 명도는 점유자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니므로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말이 안 통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합당하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령합니다. 점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인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낙찰자는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 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인도 명령 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이 경매 제도가 이렇게 원활하게 워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명령 대상자는 채무자, 소유자, 전액 배당받은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등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강제 집행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 분석을 통해서 입찰을 안 하면 피할 수 있는데 권리가 애매모호한 점유자가 있거나 권리를 다투는 임차인이 있다면 인도 명령이 바로 결정되지 못하고 소송을 거쳐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 명령이 결정되는 그 기간은 관련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소유자나 채무자의 경우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고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이 되는데 임차인은 조금 다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신문서를 발송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을 받으면 인도 명령이 가능한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신문서를 발송하고 신문 후 결정하되 그 결정은 1개월가량이고 거기서 배당일까지 1개월이니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그 임차인, CCBB를 가려하는 그 유치권자 등은 별도로 또 재판 기일을 정해 판결한 이후 인도 명령이 결정됩니다. 이런 그 인도 명령은 강력한 권한이지만 대금 납부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므로 복잡해지는 것이 싫으면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명령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는 점유자에게 인도 명령 결정문을 송달하고 낙찰자는 그 해당 인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집행하면 되므로 일단은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점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 조치입니다.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A가 점유자이면 인도 명령 대상자는 A가 됩니다. 그런데 A가 일부러 몰래 이사를 가고 B가 이사 와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상자가 바뀌게 되므로 다시 B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도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일단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실제 이유는 강제 집행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제 집행을 하면 해당 비용도 낙찰자가 부담하고 강제로 이전시킴에 따라 심적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 집행관이 해당 집에 방문을 하고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으면 열쇠 수리공을 동원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만약에 당사자가 없으면 집에 붙여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곧 강제 집행이 된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제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낙찰을 받았다고 함부로 문을 열고 해당 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점유 이전 가처분이 있으면 집행관과 함께 들어가서 해당 물건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입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냈음에도 점유자가 요지부동이고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도 명도를 안 하고 버티는 점유자를 상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법원에 선납해야 합니다. 강제로 점유자의 물건을 꺼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물품 보관소로 보내면 그 보관료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고 3개월 후에도 점유자가 안 찾아가면 보관 비용을 또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결국에는 점유자가 끝까지 안 찾아가면 점유자의 물건은 동산 경매 진행으로 처분하는데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보면
먼저 인도 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원을 가지고 해당 법원의 그 담당 경매계로 가서 강제 집행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강제 집행 전 집행관은 마지막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확인 후 강제 집행을 승인합니다. 이후 집행비용 예납 안내 접수증을 발급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납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예고를 합니다. 법원의 집행관 2명, 낙찰자 그리고 증인 2명이 방문을 하는데 필요시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강제 집행 시 점유자의 짐을 옮길 견적을 파악하고 낙찰자는 집의 상태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예고장을 전달하거나 사람이 없으면 부착을 하게 됩니다. 예고를 하였는데도 집행하는 날까지 명도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이상과 같이 명도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경매에 참여하는데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면서 명도가 이루어지면 사실 왠지 마음이 별로일 겁니다. 권리 분석이 어렵고 명도가 쉽지 않은 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면 힘은 들지만 수익은 많을 것인데 마음이 다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좋게 되는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경매가 있기 때문에 실타래 같이 얽힌 권리 문제로 임차인도 힘들고 채권자도 힘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험한 상황까지 겪으면서 돈을 버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로써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는 총 14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경매 낙찰률도 높고 경매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시기를 사는 것이므로 경매를 통해 돈을 버는 시기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도 많이 해두어서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생각이니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